재건축을 아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듣습니다. 주로 부동산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죠.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건물로 짓는 것. 낡고 위험한 구조물 대신 튼튼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런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만 재건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가끔은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웃음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둘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자리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이 없고 기다림도 기대도 없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재건축입니다. 사람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고 완전히 새로 짓는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낡은 생각, 오래된 상처, 고장난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금씩 고치고 비워내고 새로 채워갈 수는 있습니다. 한 인생을 새로 짓는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결심이나 큰 변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웃게 만드는 일, 조금 더 가벼운 관계,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를 다시 튼튼하게 지어주는 재건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건축이란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며 축축하며 사는 것이라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을 조금 더 즐겁고 가볍게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축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두 번째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래전 어느 하루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퇴직 후 처음으로 집 앞 공원을 산책하던 날이었어요. 이전에야 바쁘단 핑계로 스쳐 지나가던 길이었죠. 그날따라 햇살이 좋았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도 이제 슬슬 속도 좀 늦추고 살아야지.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속도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말이야, 빨리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천천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깊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속도를 다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느린 산책 하나가 곧 내 인생의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을 눈에 담으면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에 담으면 온기가 전해지며 대화를 나누면 향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진짜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요즘 도시를 걷다 보면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표정은 굳어있고 걸음은 바쁘며 눈빛은 피로합니다. 그런 모습이 문득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웃음은 삶의 유일한 연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으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웃는 얼굴엔 가난도 들어서지 못하고 웃는 사람에겐 사람이 따르고 복이 따라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따라 웃습니다. 100번의 한숨보다 한 번의 웃음이 훨씬 더 멀리 가고 더 깊게 남습니다. 저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을 좋아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들고 나갈 수는 있다. 고 했죠. 웃는다는 건 인생의 비에 맞서 우리가 드는 우산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나의 반응이 달라지면 그 하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중년에 이혼을 겪고 사업도 접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웃는 게 제일 힘들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웃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웃음이 나중엔 진짜 웃음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작은 가게를 열어 매일 손님을 맞으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 얼굴엔 아픔이 아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웃는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일 수도 있다는 걸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말처럼 웃을 수 있다는 건 곧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삶에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좋은 부모, 둘째는 좋은 스승, 셋째는 좋은 배우자. 이 셋을 만나는 건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들도 존재합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고 나중에 병든 몸으로 후회하는 사람.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맡기고 정작 자신은 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돈이 아까워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세 가지 후회는 항상 같습니다.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다짐처럼 떠올립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참아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즐겨보고, 내가 가진 것 중 아주 조금이라도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땐 오늘의 내 표정이 웃는 얼굴이었는지 꼭 돌아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세 가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게 진짜 부유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죽겠다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피곤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지만 정말 삶의 마지막에 남는 말은 좀 더 웃을 걸, 좀 더 살아볼 걸, 좀 더 잘해줄 걸입니다. 우리는 그걸 껄껄거리라고 부르죠. 그 껄들이 쌓이면 후회가 되고 후회가 쌓이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웃으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을 재건축하며 하루하루를 축하하며 좋은 사람들과 향기를 나누면서.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오늘 당신이 웃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